신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문각으로 재입성하게 된 것은 18년 만입니다. 그래서 방문각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 팀으로 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니까 또 여러 감회가 듭니다. 원래 이제 제 타이틀을 이렇게 신나고 역동적인 국어 수업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덜 신나고 덜 역동적이어서 원래는 이제 신자하고 동자하고 숫자를 되게 부각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만든 거라서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새로운 타이틀로 이렇게 공부량을 줄여주는 단기 학습이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신의 한 수는 너무 거창한 말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 쓰는 것은 제 이름하고 좀 닮아 있어서 신의 한 수, 신의 동수, 또 더 줄이면 신동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을 맞춰보는 건데요. 어쨌든 공부량의 문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쭉 법어직 강의를 이렇게 해오면서 검찰직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8과목이라는 많은 과목 속에서 또 이미 국어는 공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열심히 해왔고 다만 그 중간에 기억을 재생시켜야 될 단절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얘를 어떻게 국어에서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늘 있습니다. 이하름 선생님이나 저나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원직에서의 고민은 그래서 너무 국어 영어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법과목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야 될 그렇게 이제 소화시킬 수 있을 그런 만큼 정도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출제 비중이 이렇습니다. 문법과 어휘 파트 부분이 원래는 비중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법원직에서 10문제가 출제된 바람에 그것도 상당히 난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 올라가 가지고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4개년 한 이유는 25문제이기 때문에 100문제 100점이라서 그래서 28문제가 4년 동안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고전문학 14, 현대문학 29, 화작과 화법작문, 비문학 주로 이제 비문학 독해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29%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만 해마다 좀 들쭉날쭉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실 전체 영역 속에서 다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국가직 검찰교정직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역시 문법과 어휘 파트가 상당히 원래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35%가 되겠고 그리고 한자가 2문제꼴로 반드시 나옵니다. 한자 도금과 표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앞서 중언 부언 부분에서 중자라거나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국가직 시험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다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문학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긴 하고 그다음 화작 부분과 비문학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법하고 그다음 화작 비문학 부분이 상당히 높다. 이게 좀 특징적 사항이긴 합니다. 어쨌든 두 측면 다 기본적으로 문법 파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많이 틀렸다고 하는 부분은 주로 문법이고 보면 문법 파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원래 법원직은 25문항이잖아요. 사지선다는 같은데 검찰교정 국가직은 20문항입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법원직은 하나의 지문에 2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 수능과 좀 많이 닮아 있는 꼴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문에 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 올해 법원직에서 문학 문제가 하나의 지문에 한 문제 나온 이런 특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대개 이제 법원직은 시가작품은 2-3작품이 세팅이 되어서 산문, 소설 같은 경우는 한 작품이 좀 길게 출제가 되는 것이 법원직의 특징이고 국가직은 지문계 비교적 그에 비한다면 좀 짧은 편이긴 합니다. 영역별 비중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비문학, 문법과 어휘, 그다음 문학 비중이 조금 낮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편의 차이가 좀 큽니다.
법원지 같은 경우는 한자 성어가 한 문제 도금을 줍니다. 상당히 좀 자상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금을 준 한자 성어가 대개의 경우에는 고전 지문과 연계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한자 성어. 그래서 법원지 학생들은 한자 성어만 우리말로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직은 많이 힘겹습니다. 한자어 휘에 도금과 표기 문제가 단독적인 문장에서 또는 비문학 지문과 연계해서 도금과 표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 출제자들이 오판이긴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한자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좀 단기간에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성적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금과 표기, 도금도 어려운데 표기까지 물어보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금과 표기 문제가 나오고 한자 성어가 나오는데 한자 성어에 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60%는 주고 40은 안 주고 그렇습니다. 반반입니다. 반반 주고 따라서 한자 성어를 법원직은 우리말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도금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한자어에 도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금과 표기 문제 이것을 저는 또 따로 국가직을 위한 한자편 특강을 또 따로 하게 됩니다. 학습 포인트는 결국 문법과 고전 잡기가 법원직의 핵심입니다. 문법과 고전에서 거의 가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한자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법과 고전 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문학 파트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수능보다 훨씬 쉽게 나오기 때문에 비문학의 어렵게 나와도 난도 높은 거 하나 정도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이 고전보다는 더 쉽습니다.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문법과 고전 제 책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과 고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자, 어쨌든 뭐 제 단기 학습이란 이렇습니다. 우리 팀의 프로그램에 준하긴 하는데요. 입문과정, 기본과정, 그다음 심화과정, 테마 특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점을 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문과정은 이제 국어의 첫 발을 딛는 경우인데요. 공시국어 즉 법원직 국어나 아니면 이 국가직 국어의 첫 발을 딛는 과정이 되겠고 저는 학습 구호를 지피지기하라, 국어에 겸손하라 이렇게 구호를 잡고 있는데요. 입문 과정에서는 사실 국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새롭게 국어를 시작한다 이런 차원으로 공부하자 이런 차원이 되겠고요. 입문 과정은 일단은 뭐 7월 달에 우선 시작이 될 겁니다. 기본 이론 과정 부분은 국어의 기억을 되살리다가 되겠는데요. 개념이 서야 국어가 선다. 이게 국어입니다. 국어 개념이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이 막상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을 때는 그게 응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선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념을 좀 철저히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기본 개념을 철저히 잡는 과정이 바로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심화 이론 과정이 되겠는데요. 막연하던 것이 완전 내 것이 되다가 되겠는데 구호는 좀 그렇습니다. 어설픈 당신 아직은 그래도 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잡긴 했는데요. 어쨌든 문제로 가기 직전 단계의 이론 과정을 아주 굳건하게 다지는 과정 속에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국어는 영역별 보충 테마 특강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걸 꽉꽉 채우다가 되겠는데 문법, 비문학과 문학, 그 다음 기타 이제 띄어쓰기는 한자 표현의 특강이 있습니다. 이 주제별로 테마 특강이 되겠는데요. 문법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내공이 솟구치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긴 했는데 요 문법 파트 부분이 따로 이제 테마 특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과 문학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그러니까 8, 9, 10 과정 속에서 문학과 비문학 요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 특강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심화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법원직 얼마 전에 법원직 시험 문제에서 문학 지문 총 작품이 9개 나왔습니다. 9개 출제가 되는데 7개는 신국어 기본서에 수록된 작품이고 두 작품 있는데 정지영 선생의 고향이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 신국어도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테마 특강, 이 특강 시간에 다룬 그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 지문의 내용이 똑같은 것을 바로 여기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친근감을 가지고 수월하게 그렇게 접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개 나온 문학 작품이 다 제가 작년에 다룬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적극적으로 이 테마 특강을 좀 들어주기를 거의 강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띄어쓰기 특강이라거나 요건 뭐 양측열 다 해당되는데요. 한자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에만 해당됩니다. 국가직 학생들을 위해서 한자 도금, 표기, 벌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문제와 함께 결부해서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길게 하진 않습니다. 뭐 4강, 8강 이런 정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띄어쓰기도 역시 4강, 8강 그런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테마 특강이 있을 거고요. 마무리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고득점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핵심 요약과 기본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파이널 실전 예상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조금 법과목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국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요약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문법 파트 정도만 있기 때문에 문법 파트만 요약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바로 요 시기부터 바로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에 바로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이널 실전 예상 문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나 일일 특강 부분 여기서부터 국어는 마무리 과정에서 다 문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이 법원직이나 아니면 국가직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또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른 테마 특강 내용들을 포함시켜 가면서 너무 양을 많이 하도록 권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가르치지 않는 지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잡겠다고 양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법원직에서 여러분들이 법과목을 해야 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 마음 편하게 국어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들을 좀 충분하게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쭉 강의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터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국어를 공부하도록 해주느냐 이게 법원이나 검찰직이나 제 나름대로 좀 해왔던 그런 시간 속에서 얻은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저기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해나가는 것만 복습만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한 건 이미 문학특강에서 다룬 작품을 몇 달 됐다고 그게 신문지에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반문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 충격을 먹습니다. 따라서 복습만 좀 철저히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고득점의 갈증을 해소하는 신동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